입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서 나가서 제가 모여서 또 설명은 못하겠지만 들어오면서 양쪽으로 석재물들이 쭉 늘어서 진열되어 있습니다. 그거는 뭐냐, 여기 있던 탑재들이 무너져서 잘게 부셔져 갖고 탑의 어느 부위 어떤 어느 부위에 있었던 것이 다 판명이 되지만은 너무 잘게 부셔가 강도가 약해서 새로 복원하는 데 집어넣지는 못해 갖고 따로 그렇게 진열을 하고 여기는 새로운 자재를 집어넣어서 복원을 했습니다. 그리고 들어오면서 그것도 네모난 대가 하나 있고 또 네모난 집같이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. 그거는 뭐냐, 네모난 대 위에 보면 구멍이 파져 있을 거예요. 옆에 네모난 그 위에 얹으면 딱 맞습니다. 그거는 밑에 안 보이지만 그 밑에 또 구멍을 또 밑에서 높이 파놨습니다. 그거 뭐 들어갔냐, 그릇 하나 딱 들어가면 딱 됩니다. 무슨 그릇? 예, 요걸 하면 들어갑니다. 사리탑이에요. 예, 사리탑인데 어느 시대 건지는 알지는 못합니다. 예. 자,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쉬었다 갈 거고, 저 건너편에 보면 저 봉우리 하나 볼떡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. 해목령, 영덕 대객할 때 개자입니다. 개해자입니다. 해목, 개 눈알이라는 뜻인데, 저 봉우리는 내남에서부터 불국사 동방을 지나 도시동까지도 저 탑은 다, 저 봉우리는 다 보입니다. 그러니까 툭 튀어나와 있는 개 눈알처럼 생겼다 해서 해목령이라고 그러는데, 저 봉우리는 남산 신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 아래에 펀펀한데 그 바로 아래쪽에 남산 신성이 지나가기 때문에 저 봉우리는 남산 신성 안에 있기 때문에 남산 신성의 아마 막루 역할을 했을 겁니다.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, 군사 정보가, 예, 군사 정보가 지금 해몽역에서 월성까지는 직통으로 한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시력이 한 2.0, 2.3 정도 된다면은, 2.0이나 3.0 정도 된다면은 아마 월성까지 수기 통신까지 가능한,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막루고 요충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바로 아래 내려가면은, 예, 참 봄 되면 벚꽃이 만발하면 참 아름다운, 예, 절이 되는데, 요 밑에 절은 부흥사입니다. 이 본래 이름은 알 수는 없고, 여기 이제 그 골짜기를 부흥골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지만은, 근데 그 부흥골은, 여기는 부흥골이에요. 저 밑에 아래쪽 저기가 부흥골이에요. 저기 부흥골인데 저기는 부흥이가 운다고 해서 부흥골입니다. 저 옆에 바위 절벽이 바위 절벽이 두 개나 있죠. 저기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저기서 부흥이가 날아오는 게 사진에 촬영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요즘 부엉이 소리 안 들려요. 저 바위를 부엉댐이라고 그럽니다. 그리고 그 아래 골짜기를 부엉골이라고 그러고, 이 부엉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. 예, 부엉골이라고 그러고,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흥사인데, 이 절은 67년에 1967년에 남산관광순회도로가 개통되고,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절이 지은 한 1970년 정도 됐습니다. 그때만 해도 어때 발굴이라든가 이런 유적조사 면밀히 하지 않고 그냥 절을 지어버렸기 때문에, 여기도 신라시대 절터인데 지금 그 축대나 이런 거 다 교란되어 버렸고, 남아있는 것은 그 절만 남아있습니다. 남아있는 거, 자, 탑재 하나, 3층 옥계사 하나 달랑 남아있는데, 그래도 신라시대 절터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저 절에 우리가 내려가면서 절마당에 저 법당마당에 가려면은 계단을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은 한번 올라가 보셔도 되는데, 근데 여기 이 탑이 있는 이 주변에 건물지가 전혀 없어요. 건물의 흔적이 없고, 저는 또 저 아래쪽에 골짜기 있는 듯 하지만은 그 법당 앞에서 신라시대 때 본래 절의 법당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, 그래서 법당 앞에서 마당에서 밖으로 건너다 보면은 여기 탑이 바로 보여요. 탑이 보이는데 건너편 봉우리에 있는 탑처럼 보이지 않고요. 이건 느낌이 좀 중요합니다. 건너편 봉우리에 있는 탑이 아니고 저 마당 끝에 있는 탑처럼 보여져요. 이 탑이. 조금 근데 저 부흥사 대웅전 마당에서 딱 앉아서 돌아서 이 탑을 건너다 보면은 건너편 봉우리 탑이 아니라 저 마당 끝에 있는 탑처럼 보이죠. 그러니까 저 부흥사에는 탑이 별도로 있었는지 몰라도 이 탑은 저 부흥사의 탑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런 거는 이 부흥사 마당에 올라가시면 바로 딱 보일 거예요. 자, 그리고 내려가면서 문화유산이 몇 군데가 더 있는데, 그거는 우리가 그 인원도 많고 그 코스가 잘 맞지 않아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, 여기서 일단 소개는 드리겠습니다. 소개는 드리는데,
일단 제가 설명을 다 드릴게요. 요 아래에 내려가 그쪽으로는 바로 옆으로 지나갈 거예요. 지나가는데 이런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. 이런 불상이 하나 있는데 바위 절벽에 새겨진 불상이에요. 불상인데 불상이 남아있는 게 너무나 희끄무리하게 남아있습니다. 희미하게 남아있고 이 불상 보면 이 광배가 없습니다. 너무 얕은 도들색으로 되어서 새길 때부터 본래 이랬는지 아니면은 마모됐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여기에 광배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불상은 선들이 굉장히 섬약합니다. 그래서 구세기에 만든 불상인데 근데 이 불상이 또 특히 밑에 연하대는 있고 천급 받침 두 단 있고 중대성이나 하대성 없습니다. 광배, 두광, 신광 다 없고 밑에 그 악년의 연꽃만 있고 밑에 중대성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불상도 어찌 보면은 비완성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은 근데 이 불상은 그 주변에 절터가 없어요. 절터가 없고 남산에는 특이하게도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불상들도 있습니다. 불상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려고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만들잖아요.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기도할 자리가 없는 그런 불상. 이 불상이 있는 불상 바로 앞에도 기도할 자리가 없습니다.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불상이 있는 바위 절벽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 하면 바위 위에 이런 구멍이 하나 파져가 있습니다. 크지도 않습니다. 한 요 정도 크기 되는 구멍이 깊이 한 요 정도로 딱 파여져 있습니다. 근데 남산에는 이런 구멍이 파여진 바위가 들어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. 이런 게 대체적으로 뭐냐? 돌 꼽아서 기둥 세웠던 자리입니다. 그 기둥 위에 뭐 있어요? 석등 불을 밝혔던 자리입니다. 그러면 절도 없는 자리에 불상이 있고 불상 위에 바위 위에 등불을 켰다. 밤에 등불을 켰다. 그러면 그 등불은 누구를 위한 등불인가? 이 아래 동네를 비춰주는 등불입니다. 근데 이 등불이 있는데 내려다보는 그 동네는 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 주변에 좁아요. 좁은데 이상하다. 요 좁은데 보냈을까 했는데 2013년에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. 여기에 등불을 요 밑에 여기 등불을 켜놓으면요. 새로운 신도시 8, 9만 명 살던 신도시 하나 발견됐다고 그랬죠. 그 도시의 반이 보입니다.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남산 쪽에 밤에 등불 켜놓으면 여기 부처님 계신다 기도해라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산에 있는 불상은 꼭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불상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불상을 새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동네에 비치는 그 등불을 켜서 비춰주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불상들도 남산에는 많습니다. 여기는 그 가까이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들어갔다 보실 분은 보시고 안 보실 분은 그냥 옆으로 바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. 예.